26일 이번 주 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제를 북한 파병,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드디어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지 2달 만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가 개시돼가지고 어제는 500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가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모험을 김정은이는 왜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북파병 정권 종말을 앞당긴다,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작년부터 급격히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 가서 신속한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실은 저항이 막강하고 또 미국을 중심한 여러 서방국가, 특히 나토가 군사적 지원,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 같고, 러시아 군대를 모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자에게는 한 2억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전사수당이죠. 그리고 또 전투에 참여하는 입영된 군대들에게도 한국 돈 약 7천만 원을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계속 지속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북한에게 손을 내밀고 북한이 어려운 점을 보강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신군사동맹 조약으로 체결됐으며 그 조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일방이 어떤 일방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즉시 그 전선에 지상군이나 해공군을 파송해서 같은 전쟁을 치른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신군사동맹 조약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왜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이런 인력 파병까지를 구상하는 조약에 서로 서명을 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또 잠수함에 발사하는 SLBM을 시험하고 여러 형태 위협을 가하는 그런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북한 아직도 위성을 공중에 제대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올린 거,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망원경 자체가 일본 회사의 카메라로 장착을 했다니까 지금 첨단 망원경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발사하는데도 실패가 너무 심해요. 거기다가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을 개발했고 시험도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이 3단 우주에 올라가서 분리하는 분리 체계가 불합리하고 또 다탄두 체계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하죠. 거기에 딱히 막강한 우리의 공군력에 비해서 북한은 취약합니다. 지금도 미그 17, 19, 21이 주력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F-35라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첨단 공군기가 우리 지금 청주 비행장에만 약 40대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미국은 6세대 전투기 F-22를 더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전투기가 직접 한국 전선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공군력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핵과 버금가는 재래식 탄두도 우리는 현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TNT 화력으로 13kg까지 파괴 능력을 가진 미사일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공망은 촘촘히 우리의 신궁, 청궁에서 또 심지어 사드까지 완전히 완벽한 공중 대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큰 소리 친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한반도 정세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시급한 거예요. 보다 높은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미사일 장비, 통신 장비 다 개선해야 돼요. 전투기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러시아를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또 지금 작년 말부터 김정은이 아주 미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력으로만 합병한다는 거예요.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민족 하나다.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평양의 지하철에 통일역에 통짜까지 빼버렸어요. 일본 국도에 소위 그 3대 통일 헌장탑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김정일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탑도 허물어 버렸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 민족 애국주의, 제일주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헌법에 명기해버렸어요. 발표됐잖아요. 이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인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는 파병을 임의로 결정해놓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오늘 뉴스 보니까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요즘 신형 탄도미사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국제, 영국제 다 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가 대공망을 통해서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발표일 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북한군 진지가 파괴돼가지고 500여 명이 죽고 군 장성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 중이라는 보도가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북한은 이제 종말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최근에 완전히 그 자기 국토를 그나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봉쇄해버렸지 않습니까? DMZ는 뭐 콘크리트 철벽을 만들고 지뢰를 깔고 동해, 서해 다 도로를 폭파해버렸잖아요. 철도를 다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 다 철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건너갈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은 삼벽, 철벽을 쳐가지고 탈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 남쪽의 문화, 그 드라마, 뭐 영화, 심지어 노래, 우리 트로트 말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남쪽의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애인끼리 뭐 오빠라고 한다든지 또 남편을 자기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 북한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이 만든 법이 3년 전에 반동사상 배경법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법이 평양언어 순수문화법이라는 겁니다. 외래어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차단하는데 거기에 가장 민감하고 거기에 동호하고 감동했던 세대들이 MZ세대예요. 20대, 30대 사이. 근데 지금 파병된 북한 군대들은 전부 17살에서 20살의 젊은 애들이에요. 얘들을 파병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벽을 헐어버린 거죠. 바로 문화가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이동, 삶의 거주지를 선택하려는 본질적 욕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총칼로 억제해 왔죠. 심지어 남쪽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은 사형, 몰래 방청했거나 눈으로 본 사람은 교화형,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불 속에서 남쪽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기찰대 조직이 생겨났어요. 이런데도 스스로 문을 열고 유럽 관문에다가, 우크라이나가 이후에 관문 아닙니까? 동유럽 다 그쪽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다 거기, 핀란드 이런 데가 다 유럽 관문 아닙니까? 거기에 프랑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그리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가 있고. 그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러시아는 자유로운 군대들인데 모병들 해가지고. 이런 면에서 김정일은 스스로 자기 정권의 종말을 가속화시키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체계 현대화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김정은이 지금 39호실 정치 자금이 말랐어요. 그동안에 인력을 한 30만 명 송출하고 걷어들인 거. 어? 저 시베리아의 벌목공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송출 인력이 30만이 매월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달러죠. 그걸 정치자금으로 쓰고 애국헌금으로 걷어들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해킹, 마약, 그 다음에 유폐, 달러 유조 만들어가지고 다 걷어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점점 좁혀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고 한 사람당 아마 2,000불, 3,000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3, 400만 원. 그 중에서 75%를 애국헌금으로 걷어가고 나머지를 그 현 병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으로 송금을 한지는 모르죠.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김정은이 돌이켜보면 결국 죽을 함정을 스스로 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은 우리 남북한 전선이 아닌과 다릅니다. 완전 산악이 없어요. 그건 다 평야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밀 수출국이에요. 밀볼이 그 광야에서 노출된 병사들이 경험 없이 집단으로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명 죽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장 소망했던 남쪽으로 탈북이 드디어 쉬워지게 됐지 않습니까? 전쟁하다가 손들고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 가정도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 속에 한두 명이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공작 쪽으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어로 된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탈북하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자유가 있다고. 탈영하라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척하면서 집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게. 자, 이런 면에서 북한은 죽을 수를 김정은 정권이 띄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있죠. 경제는 파탄이고, 김일성 선대, 김정은이 선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선전하고 선무했던 그런 모든 공작의 내용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애국주의, 성군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샅샅이 김정은에서 배격돼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선대 정치를 그래도 정치 학문상 순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순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격상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통치 실천 이데올로기를 강조합니다. 김정은이도 처음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주의로 일단 정력화를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주의다. 과거의 신화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근데 이제 완전히 신화가 거짓이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솔방울로 술산 못 만들었다는 거야. 안 만들 수 없었다는 거야. 가랑잎으로 군함 못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아주 공격을 해버려. 그래서 태양절을 없애버렸죠.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태양이 떴다고. 주체사상 지금 언급도 안 하죠. 김정일이 성군주의 들써내지도 않죠. 애국주의 없어져 버렸죠. 오직 인민을 유민유천하는 그런 정치 철학은 자기의 실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민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친놈이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인민들이. 근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 파병된 군대들도 다 유아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과정도 거쳤다면 전부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선친 이데올로기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예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스스로
김정일이가 내몰았다 이게 김정은이가. 여기에서 저는 이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은 바로 정권 종말을 가속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13,000명이 나타났어요. 그 주변의 국가들, 동굴아파 국가들이 한 60개국 됩니다. EU만 해도 한 30개국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북한이 군대가 파병까지 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화 속에서 국제화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세계인들은 남북관계를 종결짓지 않고는 세계평화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거야.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각종 남북관계 포럼 있지 않습니까? 통일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외국 대사관들이 막 줄을 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170개국 국가가 대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가 157개국이잖아요. 우리하고 평양이 같이 가입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피상적으로만 국내 문제다. 서로 갈라져가 DMZ를 갖고 분단이 한 70년 지속되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훈련이 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북한의 군사력, 무기체계, 정치체계 다 연구해서 보고오라. 이게 관심이 없던 나라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건 항공문제 세계화다 그런 얘기야. 이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 이게. 유엔에서 항공문제 통일에 대해 발언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발언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것은 중대한 세계사의 또 하나의 변환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눈에 보입니다. 아마 내년을 고비로서 어떤 중대한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독일은 준비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동서통일이 됐고 세계 중심국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준비된 통일은 항상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재앙으로 맞이할 것이냐 축복으로 맞이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국민들도 좀 더 미래를 보고 남북이 통일국가 형태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교류협력을 같이 하고 평화 공존을 해가면서 우리 남쪽에서 남아있는 쌀이라도 북한에 지원해줘서 식량기근로부터라도 해방받게 해주자 이거야. 그럼 북한의 원자재가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통일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 신이 개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애국가 1절이다. 애국가에다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생존해온 그 법칙을 보면 반드시 결정적 시기에는 신이 개입을 했어요. 분단 극복도 신이 개입할 겁니다. 독일 통일도 신이 개입했어요. 그건 콜 총리가 해고록에 써놨어요. 우리 통일은 하나님이 통일의 길을 열어줬고 양독 시민이 그 길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감정을 하나로 엮어서 순화되도록 상당한 시간 교류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미래가 통일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순간은 좀 부담되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숙명이에요. 이런 점에서 지금 통일이 서둘러야 할 시대에 왔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금년 8.15 광복절에서 통일 독트린을 내놨어요. 거기서 통일 원칙을 쟀어요.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 된다. 그건 헌법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자유적 통일을 지향해 간다. 응? 그러니까 통일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권을 보장시켜야 돼요. 북한의 인권,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설명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응?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을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있지만 현대판 이산가족이 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20몇 미터 해가지고 농촌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주소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도 밝히지 못하고 살다 애기 나가지고 애기 남겨놓고 온 사람 많고 데리고 온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 안성이나 화천에 있는 탈북인들 교육하는 데 가보세요. 산부인과가 옆에 붙어 있어요. 또 평양에서 부인을 놔두고 홀로 돈 벌겠다고 중국에 왔다가 매매당해가 20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농촌에 가서 처박혀 살다가 거기 또 애기 나요. 또 이산가족이죠. 중국의 남편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북한의 남편도 연락이 와요.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비극이 한반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철저히 포착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통일의 준비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